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식당은 가장 흔하게 보이는 가게이기도 합니다.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자칫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 가짜 음식으로 인한 생명의 위험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녹지 않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실온에서 녹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로 가열해도 녹지 않습니다. 아이스크림은 말 그대로 얼려서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아이스크림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중국 네티즌들이 과도한 식품 첨가제를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자 업체 측은 수분 함량이 적고 우유, 휘핑크림, 야자주스 등 고형물 함량이 40%에 달해 녹아도 끈적한 형태가 유지된다며 식품 첨가제는 극소량으로 안전하다고 말했고 단백질과 고형물 함량, 첨가제 사용량 등이 모두 국가 표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 아이스크림은 가격도 놀랍습니다. 중국산 아이스크림이 대부분 개당 약 970원 미만인데 녹지 않는 아이스크림은 개당 약 13,000원 이상의 고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소개하면서 명품 아이스크림으로 소문이나 대중에게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아이스크림이 중국에서 논란이 되며 전 세계에 알려지자 또다시 중국의 가짜 식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시의 업자들은 지난 2011년 감자나 고구마를 기본 재료로 플라스틱을 섞어서 제조한 가짜 쌀을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가짜 쌀은 공업용 합성수지가 섞여 있는 탓에 인체에도 매우 해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가짜 쌀의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전 세계에 수출됐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가짜 쌀은 동남아는 물론 인도, 미국에까지 수출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플라스틱에 합성수지를 섞어서 탱글탱글한 면발로 위장해 유통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한 소비자가 실수로 국수를 태웠다가 이상한 화학약품 냄새가 나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플라스틱 국수는 불이 붙으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면서 유독가스를 분출하게 됩니다. 일반 국수 대비 불과 2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가격이라 많은 상인들이 이를 판매했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을 그대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위장에 소화가 되지 않은 채로 쌓여서 플라스틱 국수를 먹고 위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까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는 국수를 조리하기 전 살짝 태워보는 습관이 생겼을 정도입니다. 진흙을 후추 모양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일도 있습니다. 흰 후추의 경우는 밀가루를 이용해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도 진흙, 밀가루로 만들어져서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애교 수준으로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타피오카 펄은 카사바라는 열대식물 뿌리에서 추출되는 녹말을 뭉쳐 만듭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폐 타이어를 이용해 타피오카 펄을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폐 타이어가 전혀 소화되지 않아 위에 쌓여서 수술을 통해서 꺼내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옥수수 전분에 공업용 파라핀과 먹물을 섞어 만든 가짜 고구마 당면이 적발된 적도 있습니다. 옥수수 전분의 유독성 공업용 원료인 파라핀과 화학염료 등을 사용해 홍갈색을 띠는 당면을 제조한 뒤 가격이 비싼 고구마 당면으로 속여 판매해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겨온 것입니다. 신화통신은 중산과 둥산 등의 가짜 당면 제조업자가 적어도 20에서 30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실제로 시중에 유통된 불량 당면은 적발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느 주부가 밥을 하기 위해 미역을 물에 넣어 불려놨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처음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미역이 아니라 검은 봉지로 만든 가짜 미역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역시 소화되지 않고 뱃속에 쌓이기 때문에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 주부가 시장에서 새우 2.5kg을 사와서 요리하는 도중 이상함을 느껴 살펴봤더니 가짜 새우였습니다. 이 주부는 집에 와서 새우를 손질하는데 대가리가 쉽게 떨어지고 끈적끈적한 이물질이 몸에 들어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새우를 통통하게 하기 위해 새우에 젤라틴을 넣어 판매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플라스틱으로 새우를 만들어 팔기도 하는데 한국에도 수입된 적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국 정저우에 사는 리 씨는 노점상에서 호두를 구입했습니다.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팔고 있어 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먹기 위해 호두를 깠더니 안에는 황당하게 시멘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외관으로도 알 수 없고 시멘트가 흔들리며 소리까지 내서 까보기 전에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먹기 전에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네요. 정말 엽기적인 가짜 식품도 있습니다. 바로 나무젓가락으로 만든 버섯입니다. 표백된 나무젓가락을 과산화수소에 녹여 흐물흐물하게 만들어 색과 식감을 버섯처럼 만들어 판매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요리는 그 누구도 가짜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이런 가짜 버섯은 나무젓가락에 과산화수소가 다량으로 흡수되어 있어서 간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수박이 폭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박을 사갔는데 갑자기 쩍쩍 벌어지면서 터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생장 촉진제와 관련이 있고 수박만이 아니라 오이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이꽃이 필 때쯤 피임약과 같은 성분의 호르몬제를 뿌려 키운 오이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호르몬제는 일종의 생장 촉진제로 호르몬제 농약 세례를 받은 오이는 탐스럽게 자라고 육질도 부드러워지고 무엇보다 오이꽃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 신선하고 싱싱해 보이기 때문에 상품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생장 촉진제 역시 농약의 일종인 만큼 과하게 사용할 경우 당연히 인체에 해로운 작용을 하고 오이의 경우 장기간 먹을 경우 불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의학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두피를 하얗게 만들기 위해 공업용 표백제 또는 살충제를 사용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대신 골판지를 이용해 만두를 만들기도 합니다. 잘게 썬 골판지에 돼지 비계를 넣어 만두속을 만드는 것입니다. 골판지에는 화학물질을 첨가해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에 맛과 식감이 진짜 만두속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중국 가짜 식품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가짜 분유, 가짜 달걀, 가짜 두부, 가짜 와인, 가짜 식용유, 가짜 치두부, 가짜 고춧가루 등 중국에는 정말 많은 가짜 식품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위생 등의 문제까지 더하면 중국 식품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중국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가짜를 만들 노력으로 진짜를 만들면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가짜 식품이 중국 내에서만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수출까지 되고 있고 한국에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